야, 공부 좀 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총 강의로는 14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고대문화 4번째. 특히 고대문화 중에서도 마지막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배울 내용을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시험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당시의 고분 양식, 발해까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요 파트. 요것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 요거는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기 무덤 양식과 후기 무덤 양식, 요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 양식이에요. 말 그대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하나의 무덤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딱 보십시오. 특징, 벽화가 없어. 벽화가 없어요. 그 안에 뭐 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장군총, 이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이렇게 생긴 거. 요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하,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이구나. 돌무지 무덤이구나.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고구려가 후기 쪽으로 오게 되면 구이식 돌방 무덤이에요. 싹 내용이 바뀌어 버리죠. 어떻게 해요? 입구가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문을 딱 찾아서 문을 열면요. 복도 같은 데가 있어요. 쭉 그 방 따라서 복도를 쭉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안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 바로 이 후기 무덤 양식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들이 쏟아집니다. 뭐냐? 딱 들어가면 일단 돌방 자체가 모주림 천장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가 줄어들듯이 밑에서 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러한 형태로 모서리가 줄어들듯이 나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고요. 입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구가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추가 매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왜? 하나 묻어놓고 또 더 묻을 게 있네?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찾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기도 할까요? 입구가 있다라는 말은. 그렇죠. 이게 도굴도 매우 가능성이 높다. 도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왜?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 문화가 지금 이제 북한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좀 적은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 좀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안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벽화 무덤 양식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초기에는 실생활 중심이었었고 후기로 가면서 추상적으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게 초기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 수산리 벽화에 있는 부부행렬도라는 그림이고요. 이게 접객도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원래 사람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하이니언으로 보이는 사람이 좀 작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들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분. 귀족으로 보이고요. 그들을 보필하는 하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저총에 있는 씨름도예요. 씨름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각저총에 있었다, 이게 무형총에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산리 벽화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초기의 양식은 사람들의 모습이 딱 나와 있어. 실생활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추상적인 사신도 형태로 바뀌게 돼요. 사신도라는 것은 사방의 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북현무, 남주작, 주로 적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좌청령 우백호인데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좌쪽이라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근데 왜 좌청령 우백호입니까? 이건 위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은 좀 반대적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접객도라는 그림인데 하인으로 보이는 인물과 여기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크기가 달라졌었죠. 그러한 크기를 통해서도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백제 패턴도요, 똑같아요.
왜? 고구려의 유인민이 만든 나라가 백제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들도 초기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 양식입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양식인데 대표적인 게 석촌동 고분. 석촌동이 이 백제의 초기 수도 지역 아니었었습니까? 자, 그런데 특징은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렵게 볼지는 과거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도 표현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 규모가 작아. 근데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작다라는 거죠? 고구려 거보다 좀 작다라는 것이죠. 크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이것은 백제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뀌는 패턴은 똑같죠. 초기에는 돌무지였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죠. 이 패턴은 고구려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에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송산리 고분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무령왕릉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랑 이름이 비슷한 성왕이 이름을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비 지역으로. 사비는 릉산리 고분군입니다. 릉산리 고분군. 송산리, 릉산리, 성능. 우리가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보는 시험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성능, 송산리, 릉산리, 성능. 근데 특징은 여기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주로 좀 벽화가 많이 발견이 됐었고요.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벽화가 있는데 이 능산리 고분군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물 뭐가 있습니까? 백제 금동대학로. 요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요 문제 포인트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와. 얘가 더 많이 나와. 무슨 양식이냐? 여기서의 이 양식 중에서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이 송산리 고분군의 무령왕릉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패턴은 고구려의 그 패턴이랑 똑같죠. 돌무지 무덤 양식과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백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백제는 주로 어디와 중국의 남쪽의 여러 왕조들과 교류를 했었죠. 남조의 교류로 인해서 중국 남조와의 교류로 인해서 벽돌 무덤 양식, 당시에 한국에는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없는 양식이었던 벽돌 무덤 양식이 어디에? 무령왕릉에 있었다라는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특징이 요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직권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무령왕릉 쓰고 여기 무령왕릉 나온 건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게 무령왕릉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다 이 웅진시대를 대표하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있고 무령왕릉도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여기에 있는 무령왕릉은 대표적으로 벽돌 무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중국의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징은 이 벽돌 무덤, 이 무령왕릉에서는 벽화가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 문화유산이 지금도 여러분 많잖아요. 경주라든가 경상도 일대. 특히 경주는 그 도시 전체가 다 그냥 문화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만드는지 볼게요. 자,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딱 돌을 이제 관에 넣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자갈 같은 걸로 다 만들어 놓고요. 다 만든 다음에 흙을 한번 쑥 덮어요. 그리고 나서 덧너를 다시 한번 댑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채우고 자갈 채운 다음에 다시 쭉 채워놓고 위에 다시 잔디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굴해봐.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도굴꾼의 포인트는 뭘까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딱 치고 나와야 돼. 근데 이거 하려면요 포크레인 막 여러 대 부르고 이거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도굴해? 도굴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신라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덤 양식 때문에 그래요.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 때문에 그래. 덧널 무덤 양식 때문에. 여기 특징 갑니다. 첫 번째. 천마총. 이 천마총이 돌무지 무덤 양식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천마총이 왜 천마총인지 아시죠? 무슨 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무덤인지 밝혀지지 않은 무덤을 보통 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천마총이 이거예요. 그림이 있네요. 선생님 이건 벽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은 있어요.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벽화가 아니에요. 말 안장 내지는 말 배 가리개에 있던 그림이에요. 천마가 있어서 요 총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벽화가 없어요. 요 그림은 말 안장 내지는
말, 배 가리개 그림이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입구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 이거 어떻게 이거 여러분 이거 도굴 해봐. 여러분이 도굴꾼이다 생각하고 이거 도굴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굴의 핵심은 몇 시간 안에 딱 치고 나와야 되는데요. 도굴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껴묵거리가 많다. 껴묵거리 하는 건 뭐냐면 이 시신을 묻을 때 같이 묻는 것들 있죠. 뭐 여러 가지 당시에 뭐 보물이라든가 그가 쓰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은 것들을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그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이 구일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이 패턴은 또 똑같죠. 삼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 있었던 구일식 돌방 무덤 양식은 통일을 전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김유신 묘인데요. 김유신 묘에는 12지신상과 함께 둘레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김유신 묘거든요. 김유신 묘인데 요 둘을 쭉 둘러가지고 돌이 있네요. 이게 둘레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12지신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그 12개의 띠 있죠. 그게 다 조각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요게 약간 구식 돌방 무덤이지만 또 이 통일 때쯤 해서 김유신이 이제 삼국 통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해서 상당히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됐다. 예,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발해의 무덤 양식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왕이 있고, 문왕의 둘째 딸이 있고, 넷째 딸이 있어요. 먼저 둘째 딸 가볼게요. 정해공주묘가 있고, 정휴공주묘가 있거든요. 요것은 제 입모양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문왕의 둘째 딸은요, 정해공주묘예요. 그러니까 정해공주묘는 구식 돌방무덤이야. 이게 참 특이해. 발해 같은 경우는 문왕의 딸들이기 때문에 거기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정해공주는 구식 돌방무덤이고요. 그리고 정효공주는 정효공주, 넷째 딸인데요.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이에요. 이게 동시대 인물인데 양식이 좀 달랐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정해공주 묘에는 돌사자상이 있어요. 마치 예. 근데 이 돌사자상이 어떻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입모양. 하 하고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효 하고 안 벌리고 있죠. 하 하고 벌리고 있죠. 맞아요. 정해공주 묘에는 하 하고 입 벌리고 있는 돌사자상이 있고요. 우린 이것을 굴식 돌방무덤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굴식 돌방무덤은 보통은 벽화가 있는데 희한하게 정해공주묘에는 벽화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모주림 천장구조 양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 꼭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에 비해서 이 문왕의 넷째인 정효공주묘는요, 벽돌무덤 양식인데 벽화가 있어. 이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해공주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해 하고 입 벌리고 있는 돌사자상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이지만 이러한 벽화가 있다. 라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만약에 이 두 개로 구분해서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교류는요. 자, 먼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는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수산리 고분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 이 치마에 있는 주름선 이런 거 보십시오. 다카마스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뭐 가야의 토기도 이들이 세키 토기로 베껴갔었지만 이 수산리 고분 벽화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고구려의 승려 해자가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는데 공부해 안 해? 이 친구 안 하죠. 그럼 우리 스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공부 좀 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징 스님. 이 담징 스님은요, 또 이제 일본에 갔더니, 얘들이 좀 문화가 좀 발전이 더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시에 호류사에 있는 금당 벽화를 그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먹이라든가 종이 등등도 전해 주었습니다. 호류사 금당 벽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을 바로 담징 스님께서 그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이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한능검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리 심화 아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막 억지로.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풀 문제 아니에요. 뭐 교육품, 수입품, 수출품 이런 거 막 다 외우고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옵니다 하는 것도 있죠. 오히려 그냥 이런 게 나온다고.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뭐 누구는 유학이었고 누구는 뭐 불교였고 불교는 다 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고구려에서는 불교회와 뭐 종이부시인데 그런 거구나. 오히려 이거보단 요 내용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에는 아직기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경전을 전해줘요. 경전하는데 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한자도 막 알려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기가 그랬대요. 야, 아직도 이것도 못 읽냐? 진짜 기가 찬다. 죄송해요. 아직도 못 읽냐? 기가 찬다. 이거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직도 모르냐? 기가 찬다. 예, 경전 보여주고 한자도 전해주었습니다. 자, 왕인 딱 가가지고 야, 이게 천자문이야. 이게 논어야 임마. 딱 했더니 선생님의 학문이야말로 왕인 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 승려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경, 불상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특이한 양식 중에 하나가 사원 양식을 전해줬어요. 그 사원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가람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백제 가람 양식이 전해졌었고, 이것이 그 이후 일본 자체 내에서 그들이 털을 만든다라든가 사원을 만들거나 할 때 이 백제의 양식이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일본의 문화 발전에서는 백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신라 볼게요. 신라는 사실은 참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문화적인 발전도가 좀 가장 좀 뒤처졌었어요. 누구는 후졌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 문화적인 이 발전도가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조금 더뎠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해줄 건 다 전해줬어요. 무엇보다 배 만드는 기술 뭡니까? 조선술이 배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제방 쌓는 거, 축제술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는 저거 한인들이 만들어준 연못이야 라고 하는 한인의 연못이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해준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 하면 뭡니까? 톡이죠. 가야 톡이! 이 씨에키들이 똑같이 베꼈네요. 씨에키토기. 일본의 가야토기가 일본의 씨에키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가야토기가 일본의 씨에키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양식이 똑같잖아요. 이 정도는 베낀 거지 씨에키토 베끼고 있어요. 자,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삼국의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전해주었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전해지면서 일본에 나타났던 문화적 양식을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 신라의 문화가 전해지면서 일본에 나타났던 문화를 하쿠 문화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문화가 전해졌어. 깨달았게 됐어.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뭔가 그 기쁨이 있어. 전해져서 깨달은 기쁨이 있어. 아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외울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좀 암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하! 아스카 하쿠오. 전해했더니 선진문화 전해했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역과의 교류 있어요. 자, 먼저 이 씨름 하는 각저총 인물 중에 그 얼굴이요, 중동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각저통.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과 상당히 많이 교류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벽화가 있어요. 아프라시압 이 궁전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딱 보면 이 복색이라든가 스타일 딱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당시 우즈베키스탄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고구려가 이렇게 교류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유리, 이 유리는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많이 생산이 됐었거든요. 지금의 이란 고 일대겠죠. 그 페르시아산 유리가 발견되기도 했었고, 자, 통일신라, 요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성왕릉에 가면 괴릉이 있는데 이 원성왕릉을 괴릉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무인상 어떻게 있다고요? 이렇게. 와, 누가 봐도 외국인처럼, 당시에 서역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더 외국인 같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토정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마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다. 이게 생각보다 고분을 어려워하시는데 고분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아예 모르면 좀 문제 풀기가 애매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심화 56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가의 주요 교통로를 도식화한 것이랍니다. 자, 일본과 일본도, 신라와 신라도, 거란과 거란도, 당과 영주도라고 했었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발해가 되겠죠. 그럼 발해에 대한 유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었던, 뭐 서경 천도운동 이런 것도 나왔던 당연히 고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당연히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 어디입니까? 백제. 백제 중에서도 22담로 나오면 누구? 맞습니다. 무령왕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4번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이건 누구? 통일 신라. 예, 그 중에서도 보고 짱 보고가 되겠습니다. 5번.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 양식을 만들었다. 이거 한번 제가 더 들어가 볼까요? 벽돌 무덤 양식은 누구였었죠? 정해공주 뭐였습니까? 정효공주 뭐였습니까? 정효공주요. 하는 그 구식 돌방 무덤이었었고, 예, 그리고 돌사자상이 있었던 게 해공주고, 정효공주는 그림이 있었던, 벽화가 있었던 벽돌 무덤 양식. 여기 아마 요것도 아마 구분하는 문제가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렸고요.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4회에서 갖고 와봤어요. 2번입니다. 밑줄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비였던 지안과 평양 일대를 주로 삼아서 일상생활이나 풍속, 신앙, 의례 등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대요. 자, 평양이 수도였다. 어디겠습니까? 고구려죠.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 양식 보이십니까? 네, 맞네요. 여기 보시면 부부 행렬도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 그 초기의 벽화 모습 알 수 있겠고요. 요것은 접객도 아닙니까? 여기 크기도 좀 달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사진도의 하나죠. 고구려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도교 양식이 뭐 나타나 있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각저총에 있는 씨름도 아닙니까? 역시 고구려 벽화입니다. 5번은, 이거 아마 5번 역사 공부 꽤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조선, 밀양박익, 밀양박익 벽화도 내지는 벽화 인물도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고구려 건 아니에요. 일단 뭐 당시에 있었던 건 뭐 크기라든가 요 뭐 신분의 크기 이런 것도 나뉘어지고요. 요것은 뭐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좀 약간 최근 걸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설명 안 했던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요거 고구려 건 제가 다 보여드렸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찾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바로 그런 문제였다. 예, 정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 됐고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4강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뭘 끝냈냐? 고대 파트를 다 끝내버렸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좋고요. 이제 고려시대, 중세시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내용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최고의 강의 바로 다음 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뵐게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